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신나. 이렇게라도 좀 기를 좀 업을 시키려고. 피곤하거든. 피곤해. 오늘 설명했어. 아. 피곤해.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모든 일정이 끝난다. 얼마나 해방감이 느껴지겠어요. 아니 저는 뒤에 상담 있어요. 나도 상담 하나 있어요. 대전석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세훈쌤 오늘은 무슨 책이죠? 이거 책 보니까 독서력인데.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이 두 권인데요. 뭐 사실 두 권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두 권의 내용들이 막 다 두 권, 왜 책을 두 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독서에 관한 책 두 권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을 텐데 독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책이에요. 제목이 독서력이라는 책이고 봤어요, 이 책. 지은이가 뭐냐면 사이토 다카시라고 이 독서 쪽, 그러니까 책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일본 분이신데 이 분이 썼던 독서력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거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출판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뭐 유명하신 분이죠. 이동진 씨. 예, 이동진 씨가 작년에 책을 냈던 이동진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 둘이 이 책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 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권 다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안 사도 됩니다. 두 권 다 안 사도 돼요. 네, 진짜 안 사도 돼요. 그냥 쑥 서점에 가서 네, 서점에 가서 그냥 쑥 훑으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독서적 쓰신 분이 책은 절대 사봐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책 안 사고 그냥 서점에서 받은. 예, 이 독서력을 쓰신 분은 책은 사봐야죠. 책을 사서 봐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 책은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책이고 이동진 독서법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다만 이동진 독서법에서 우리가 이 책을 사서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2부에 나오는 대화에서 이다혜 시내 21 기자 이다혜 기자하고 대담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꽤 읽어볼 만해서 여기를 읽어보는 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부를 보고 싶다면 사서 읽어도 되겠다. 그렇지만 1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책을 뭘 골라야 되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를 알기 위해서 책을 살 필요는 없다. 정말 청취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자, 그러면 안 읽어도 되게끔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독서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제 이 용어 자체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독서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근데 이동진 독서법에서도 독서력이라는 말은 하고 있어요. 독서력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독서를 하는 힘입니다. 근데 힘이면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력의 기본적인 컨셉은 힘을 길러라 라는 거예요. 독서를 하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 아까 제가 둘이 컨셉이 되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력이라는 책의 컨셉은 뭐냐면 네가 독서를 제대로 하려면 연습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보면은 야, 책을 좀 제대로 읽으려면 어려운 책도 좀 읽어보고 끝까지 읽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어려운 책들을 읽어야 책 읽는 습관이 좀 길러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책이 지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무협지 막 읽어라. 또 만화책 읽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서력이라는 책에서는 쉬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어려운 책, 자기가 긴장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책을 읽어야만 책을 읽는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실행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되게 맞아. 독서를 하려면 독서의 근육을 키워야지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일본 작가들이 원래 맞아, 일본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이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쓰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면 이 정도는 하겠지. 책을 읽으려면 이 정도는 하겠지. 라는 생각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막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고 막 고통이 생겨요. 고통이 생겨. 그다음에
책에서는 다양한 인간을 만날 수 있고 그건 맞죠. 다양한 인간을 만나죠. 우리가 교양을 갖는다는 것은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이다. 이런 그 말도 얘기들도 맞는 막 하고 말이죠. 있어요. 되게 맞는 말들 책을 되게 보면 많이 하고 자기를 있어요. 찾죠. 그러면서 예.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 이거는 동의하는 바인데 책장에다 책을 꽂아 놓는 것만 갖고도 독서다. 맞죠.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저도 그래요. 이거는 이게 책 덕후들은 다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맨날 지르는데 그게 다 그런 게 있어. 막 조금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안 읽고 이렇게 계속 사도 되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책을 꼭 그래서 책을 잊어버릴 때 느끼는 거는 마치 그 애견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죠. 애견을 잃어버리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쵸. 굉장히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데 돈 빌려가 안 갚는 사람 싫지만 책 빌려가서 안 갚는. 저 아직도 진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내 책 그거 안 줘.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한테 책을 빌렸는데 안 갚은 건 기억이 되게 잘 나요. 그래요? 저는 그 기억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재수할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빌려주셨던 책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이걸 언제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제목이 악문의 진단과 실제. 선생님 그거 없는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선생님 아직도 그거 기억 못 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책을 책장에다 집어넣는 거 진열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진단 책 다 쫙 일렬로 해놓고 누가 가져가가지고 제가 거기다 붙여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진짜 책 서로 많이 보는 사람들은 공감할 되게 사소한 내용인데 진열 방법 얘기 나와서 딴 얘기인데 책을 여기서 보면 알지만 많이 사다 보면은 책장이 모자라서 2단으로 넣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보이면은 사실 책이 없어진 거거든요. 기억에서 다 사라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고민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는 그래서 긴 책은 뒤에 놓고 그러니까 좀 책 크기가 작은 거를 이렇게 해서 2단으로 분리를 한다. 그런 거 아주 꿀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저는 집, 그 정도는 꿀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못 가져가게 자물쇠를 잠그거나. 저는 집에 책장이 이미 책이 다 차가지고 이미 2단으로 쌓은 지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방에다가 책을 계속 어. 쌓고 있거든요. 원래 벽이 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다 그렇게. 보면 이제 네? 또 네. 2단을 쌓기 시작하면은 뒤에 있는 책이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네, 맞아요. 기억에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뭐냐면요. 왜 그 공사판에 가면 벽돌이 있어요. 그 벽돌 있잖아요. 예, 구운 벽돌. 벽돌 가져오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안 돼도 세상에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세상에 되는 게 별로 없는데. 벽돌을 사오면 되겠구나. 그렇죠. 거기다 그렇게 좀 편한 차를 던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 구운 벽돌 같은 게 있어요. 그 구운 벽돌이 생각보다 이게 이제 그 데코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책을 데코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세우세요. 이렇게 널빤지 놓고 이렇게 책해보면 이게 책장이 굳이 없어도 책을 가장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게 벽돌과 널빤지예요. 벽돌과 널빤지를 이렇게 제가 아마 집에서 하면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책을 갖다 버려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책이 상당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 뭐 저희 어머님은 태우셨는데. 저희 고향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 책을 그렇게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책을 버리시죠. 계속 태우고. 밥판. 저희 그 아궁이 있거든요. 그 아궁이에다 계속 집어넣어. 옆에 그 저기 그랬더니- 누가 집 짓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모으는 사람들 다 비슷해요. 책도 그렇고 음반도 뭐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음반 태울 수도 없잖아요. 네, 연결하니까. 버리죠. 그래서 아, 음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반은. 어머니는 책을 계속 버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책을 버리시는 게 어머니가 책을 태우는 게 너무 속상하니까 저한테 책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가져가 그러면서. 아니 여기 저희도 이제 제 친구 아버지 대단한 집안이셔. 집에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제 그 부모님이 저기 책 좀 정리하라고. 근데 이제 집안 청소를 하다가 소파 사이에 이제 책이 하나 꽂혀져 있던 걸 찾아가지고 이 책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 책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자고. 근데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읽으려고 그랬다. 제가 옛날에 그 음반 회사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엄청 음반을 많이 모으셨거든요. 근데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저도 똑같이 소파 사이에 구석에서 음반이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제가 정리하다가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그러잖아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하다는 거야. 정직하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말하게 되죠. 이게 뭐냐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또 근데 뭐였어요?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혹시 서점에 가셔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하신다고 하면 저는 3장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들은 독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독서라는 건 정말 자신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다만 이제 세 번째 들어가면 독서라는 것에 대한 진짜 어떤 스킬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째 장의 제목이 뭐냐면 독서는 스포츠다. 아까 그 독서력, 그러니까 진짜 독서력이란 이름을 왜 붙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독서도 하나의 기술이면서 그 다음에 독서가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연마의 방법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딱 일본 책의 느낌이 딱 살아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책 읽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음독하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음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사실 방학 때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방학 때 책을 같이 그냥 홀인해서 계속 읽는 걸 해요, 오전에. 그렇게 했는데 물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해서 뭐 하냐고 하면서 막 읽다가 자고 막 이런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가 입에 익숙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것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고 다른 사람이 읽는 건 듣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독서라는 건 머리만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고 육체가 움직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 시점, 그 과정들을 다 이렇게 떠올리는 우리가 사실 내가 그 책을 언제 읽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육체에 각인되는 행동이라고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독서라는 걸 그렇게 자꾸 머릿속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스킬을 얻어가겠다라고 하면 3장 정도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일본 풍이네요. 네. 일본 그러니까 독서에 관한 책 굉장히 많이 썼어요, 분이. 네. 훈독이랑 음독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아마 그 음독이 그러니까 예. 소리 내서 읽는 게 그러니까 일본인의 어떤 언어적인 습관 속에서는 그렇죠. 되게 좋은 독서법일 거예요. 예. 또 이동진 근데 선생님의 책은 이동진 독서법 이제 이동진 씨는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도 네.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팟캐스트 길이가 되게 길어요. 한 네. 방송 한 번 하면 한 2시간 가까이 한 책을 가지고 그래서 막 책이 빨갛구나 지금. 그런 맞아요. 네. 그래서 빨간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빨강색은 좋아하는데 이게 돈 버는 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 할 때 꼭 빨간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군요. 예.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저는 빨갱이를 싫어해요. 너무 출마하려고 너무 그런다. 너무 출마하려고. 출마해. 자, 파랑으로 출마해야 돼요. 파랑으로. 그래야 당선이. 저 노란색 좋아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이동진 독서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에 나와 있는 대화 쪽은 약간 독서에 관한 철학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1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독서를 편하게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아까 그 사이토 다카시의 독서력은 독서를 어렵게 생각해라 라는 거였다면 이동진 독서법의 책은 독서를 편하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다 안 읽어도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한 절반 한 50페이지 정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면 다 읽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라는 식의 얘기들을 부담을 덜어주는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인기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책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이것도 베스트셀러에 그때 당시 나왔을 때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꼭 완독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읽어야 우리가 필독 도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필독 도서를 다 반드시 읽어야 될 필요도 없다. 다 읽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있지 왜 없어요? 다 읽은 사람은 없겠죠. 한두 권은 빠졌을 거예요. 그쵸. 그뭐 100권 이런 거. 그렇지. 예, 그건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못 필독도서라고 읽을 해서 수도 다 있어요. 읽을 필요도 없다. 그다음에 책을 너무 막 소중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뭐 이 사람 뭐 책을 찢어도 되고 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 분이 일단 있는데 좀 그런데. 그러면서 심지어 뭐가 있냐면 10권 책 한꺼번에 읽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번에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다음번 책으로 넘어가고 이게 아니고 왜냐면 이거는 책 읽는 사람들이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는 스타일이 있네, 경우가 스타일. 있어서 한 권을 다 읽지 못하면 다른 책에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런 부담도 덜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아직 못 읽었어. 근데 읽고 싶은 책이 생겼어? 그럼 읽어. 그렇게 해서 10권 정도까지 읽어도 충분히 다 읽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동진 씨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그 일본의 여러 독서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작가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작가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를테면 자기가 일생에 10,000권을 넘게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책을 읽기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건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다 같이 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의 장점으로 드는 것들이 이 책 여러 권들의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런 책들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의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들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그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예. 정말 다른 얘기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어느 특정한 방법을 갖다 놓고 맞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건데. 예,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0권을 읽죠. 하지만 정말 좋은 거는 사이토 다카시? 예.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독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맞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2권을 지금 갖고 온 이유가 그래서? 독서력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독서의 방식인 거고 이 이동진 독서법은 진짜 그냥 교양으로 책을 나는 일상이 너무 무료해. 그래서 책을 좀 읽어야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수행 평가를 앞둔 학생들에게 그럴 이동진 독서법.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어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이런 걸로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책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책은 네. 그냥 마케팅이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책을 어떻게 얼마나 좋은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책이 팔리는 게 아니고 책을 얼마나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만들어냈느냐 그게 더 훨씬 책을 잘 파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렇죠. 그 웹툰 보고 말았어.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볼 때도 왜 책을 언제 많이 보냐면 심지어 그 베스트셀러 등극하는 책들 중에 도깨비의 책이 나오면 드라마 도깨비의 책이 그렇죠. 나오면 그 일부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는 책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골라야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되게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진 씨가 책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죠.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광고들을 보고 책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실패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책을 고르는 눈도 생기고 책을 읽는 힘도 생기는 건 확실한데 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분명히 코칭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책을 선택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기에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 책 고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읽은 게 어려운 거지. 아니 애들이 무슨 책 고르는 게 어려워. 봐야 될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구만.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예. 항상 고민인 거죠. 얘가 읽기 쉽지만 도움이 되는 책이 필요한 건데 예. 그걸 골라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도 책을 읽혀야 되겠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니 책을 읽혀야 되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면 필독도서에서 골라서 그냥 읽으라고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 왜냐? 애들이 안 읽으니까 혹은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애들 수준에 맞고 그러면서도 도움이 되는 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수요 독서 방송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책 것들을 많이 해요. 잘 골라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개별적으로 약간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도 그쵸? 하니까 이거를 골라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개별 도서 목록 프로그램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필독 도서, 추천 도서 하게 되면은 뭐 스키너의 심리상자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괜찮은 책들을 보고 골라주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 도서 목록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만든 이유가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게 좋아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 맞을 확률은 정말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책을 골라야 이렇게 책을 선택할 때는 네가 직접 실패를 해봐야 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고민하기 힘들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아버지가 어렵죠. 밖에서 힘들게 일을 했어. 근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 아이가 읽는 책을 본인이 힘들게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월드컵을 보고 김비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다 전문화된 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일이 이게 다 가정의 평화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훈 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훈 쌤이 해. 우리 개별도서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익적으로 풀어. 예? 제가 풀게요 그러면. 개별도서 목록 일단은 그 500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개별도서 목록 해가지고 그런 게 원래 그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공 분야별로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된 거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교육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본풍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를 되게 진지하게 대응하고 움직이고 왜냐면은 글쎄 이게 독서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녹음은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입시 방송을 한 것과 이렇게 그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봉사의 어떤 활동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활동이 사실 독서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앞으로 수능 과목이 되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학생의 지적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것들에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독서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때 어느 특정 사상에 심취해서 그 특정 사상에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요 색깔. 빨간 색깔의 책을 제가 그래요. 빨간 색깔 이동진 씨 책을 본 건 아니고 빨간 색깔의 책은 진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책을 안 본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철학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 흐름이 딱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미셸 푸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포스트 모던 철학이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소개될 때 막 그걸 정신없이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막 이해가 안 되거나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재밌고 이 새로운 생각과 혁신적인 의미를 부여한 이 책이 왜 너에겐 이게 어려워? 이러면서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빠져들게 되면은 읽는 속도, 이해의 속도가 다른 분야랑은 너무나 달라요. 맞아요. 그거는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독서력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장, 문체, 어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고 체계와 논리적 체계,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학문과 그 사람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글의 알고리즘 체제거든요. 이게 결국 논리의 체계거든요. 이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겐 이 훈련이 필요해요. 특정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교육제도의 어떤 패턴 속에서는 자신의 인생책을 적어도 서너 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은 좀 진지한 독서를 할 것을 저희는 권하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학 입시적인 느낌만 놓고 본다면 진지한 독서를 할 것을 권하는 거고 좋아하는 책들은 학생들은 정해져 있어요. 웹소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의 소설들을 이제 좋아하게 돼요. 왜냐면 생각 없이 스토리를 갖다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맡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미 무엇을 볼지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어쨌든 서점에 가서 뭐 사지 않고 같이 그 요즘에 더우니까 서점에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데도 많아요.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거기서 오히려 그 뭐 다른 거 부과된 어떤 향수나 그 10,000원에 9,900원에 다 세 개. 그런 거 거기 나 저 왜 꽤 꼭 가면 그런 거 사죠. 나 진짜
필요도 없는데 막 사 막. 그렇죠? 굿즈의 맛을 들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패감망신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아, 미치겠네 내가 뭐 그런 거 왜 사는지 몰라니까. 그건 너무 좋아 막 사는 거 행복해 근데 안 써. 제가 인터넷에서 책을 자주 주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굿즈를 맞아요. 얻기 위해서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독서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좀 듣고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완쌤이 생각하는 독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를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조금 그렇긴 한데 저 개인적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독서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보다 그게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했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뭐 그건 네. 없어요. 그냥 저는 뭐 약간 저도 닥치는 대로 막 이거저거 사서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제일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고민이 지금 책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사실 제일 고민이거든요. 집에 있는 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나 줘요. 아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느낀 거는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저는 아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겠대. 이게 제가 하는 게 눈에서 안 보이면은 없어지는 거. 눈에서 치워 나한테 치워. 아니 그러니까 그럼 머릿속에서도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할 말이 아니 없지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요거를 이제 그 PDF 같은 전자화하는 게 지금 제일 관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지금 사실 제일 고민이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짐을 계속 이고 그렇죠. 살 수는 없다는 고민이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그거 주면 그 저기 어둠의 경로에서 18,000권의 책을 누가 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외장 하드로. 네, 나는 집을 아날로그를 지으세요. 좋아해서. 그 일본에 고양이 도서 그 집 지으신 분 있잖아요. 책이 너무 많아서 책을 보관하려고 집을 그 책에 그러니까 맞게 그 집을 이게 문제예요. 지으신 그러니까,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책도 있어요. 태우지도 그게 않았어. 제목이 뭐더라? 고양이 도서관 뭐 하여튼 네,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책이에요. 이게 이 취미의 가장 궁극적인 게 나중 가면 공간을 네, 만들어야 맞아요. 돼요. 결국 놓을 수 있는 모든 취미가 공간이 필요한 공간에 거죠. 대한 결국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은 결국 부동산이. 네. 저 옛날에 그 집 이사할 때 이삿짐 사람이 나중에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집이 제일 싫대요. 이사하는 게. 저는 가구 많은 집이 싫을 줄 알았거든요. 제일 싫대요. 책 물건 많은 집이 제일 싫대요. 무거워요. 예. 책이 제일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제일 싫어요. 자기들 똥찜이라고 부른다고. 진짜 똥찜이야. 저한테 가면서 나중에 그냥 뭐 밥 먹으면서 고생했어요. 근데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대요. 이런 거는 저희들 진짜 보면 안 받는데요. 보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엔 이사 이런 거 막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못 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있어요. 이거 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좀 있어요. 나 참.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저의 그거고 그래서 이제 책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지금 저의 가장 개인적인 이제 고민거리고요. 네. 아이들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요. 고민 그러니까 실컷 개인적인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학업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읽느냐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이제 봤던 이제 물론 이제 연구 용역 보고서인데 그 교육청에서 이제 애들 학업이랑 성취도랑 연관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옛날에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사교육 영향 없다고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서에서 사교육이랑 애들 학업 역량이랑 상관관계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연관 있는 항목이 독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독서랑 학업 연관성 자체는 굉장히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독서 자체는 어쨌든 쓸데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전공 적합성을 설명할 만한 책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을 애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책을 읽는 능력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이토 다카시의 생각 쪽이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우리 세훈쌤이 생각하는 독서는 어때요? 독서하면 세훈쌤이 진짜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책을 사랑하시는 분이 한번 말씀을 아니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아예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한 권을 잘 읽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책을 권하고 읽을 때도 한 권을 계속해서 읽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이제 애들이 좀 질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 거기서 파생되는 되게 많은 것들을 다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을 조금 진득하게 깊이 읽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주변 사람들도 책을 좀 읽어야 애들도 읽어요.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찔려서 할 말. 왜냐면 아니 자꾸 이러면은 당선 못 돼요. 아니 왜냐면 나도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애는 책을 안 읽어. 저는 이제 우리 애한테 우리 애들은 책을 보고 전 TV를 봐요. 저는 애들이 시끄럽다가 끄래. 저희 애한테 책을 지금 최근에 읽힌 책이 창가의 토토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창가의 토토를 읽으라고 했더니 얘가 창가의 토토를 이제 저랑 같이 읽어요. 같이 저도 책을 한 권 갖고 얘도 책을 한 권 갖고 뭐 장 하나를 읽고 나서 시간 한 10분 정도를 두고 뭐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얘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읽는 책이 훨씬 재밌는데 이러면서 그 학교에서 읽는 책 같이 읽어요. 학교에서 읽는 책이 이를테면 뭐 엄마는 파업 중 이런 책이 있어요. 그 권장 도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 그게 더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다음번에는 아빠랑 논어를 읽자 이렇게 해주고. 애들 힘들 것 같아요. 엄마는 팝 중 무슨 책이에요? 아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과서에 등장하는 소설 같은 그런 아, 책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엄마도 한 명의 인간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싶겠죠. 이제 저는 책을 그렇게 아이들 수준보다 조금 높은 책을 읽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어휘가 늘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책들만 읽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학생들이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책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진득하게 읽어가면 거기에서 어휘를 어느 정도 얻게 되면 어휘의 수준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뭐 저는 독서를 따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자와 사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특정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했던 부분이 좀 아쉽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미 사실은 우리가 톨스토이와 대화해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톨스토이가 남긴 글을 통해서 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톨스토이 싫어합니다.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인류 문명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되게 이거를 딱딱하게 접근하지 않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바람이 막 확 불고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즐기는 것처럼 어떤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에서 새로운 형태의 바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루키에게 한번 빠진 적이 있어서 하루키 책을 한번 싹 다 훑은 적이 있거든요. 1984라는 그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전 세 번째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2개의 달이 나와요. 막 세상이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상이 막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달을 보고 운전하다가 달을 보면 되게 보름달이 예쁘게 뜨면은 드는 생각이 김삿갓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김삿갓이 왜 생각이 났냐면 김삿갓이 결국 자기 조상을 비난하는 시를 썼잖아요. 자기가 자기 조상인지 모르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자기 조상을 비난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간이 안 좋았는지 이렇게 배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죽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얘를 하니까 업을 수가 없는 거야. 배 복수가 차니까 이제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없는데 보름달이 딱 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나다야. 이러면서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아버님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야 생각해봐라. 등 따스고 배부르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등이 따스고 배가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는 순간 달빛을 가리라고 얘기했거든요. 달빛도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보름달을 보면 그 사람 떠오르고 200이 떠오르거든요. 예? 달에 취하고. 어쨌든 그런 어떠한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최근에 예전에 한 몇 년 전부터 달을 딱 보고 나면 저 옆에 또 다른 달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과 상상의 어떤 폭이 좀 더 넓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딱딱하게 접근하지 말고 나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어떤 그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능력을 입시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독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저는 서점에서 보름달을 보면 드래곤볼이 생각납니다. 그래요? 빨리 마무리하시죠.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원쌤이 소개한 책은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독서력이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사이토 다카시가 쓴 책이고요. 또 하나는 예담 출판사에서 나온 이동진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권의 책으로 이제 진행을 했으니까 서점에서 한번 이런 것들 한번 훑어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면은 사서 소장하시거나 아니면 서점에서 좀 읽고 같이 책에 대해서 한번 자녀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독서 시간 마무리 짓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